안녕하세요. 대길TV입니다. 지난번 영상이 지금 보니까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. 세월 참 빠르네요. 오늘이 7월 28일 오전 11시인데 이 과원 안의 온도가 지금 34.5도인가 34도인가 그 정도 됐더라고요. 방금 전까지 겨순 따기 작업을 좀 했는데 이거 보세요. 이런 게, 이런 못 본 거예요. 이런 거. 이런 거 따야 되는데, 지금 교수 나오자마자 따야 되는데, 이게 이만큼 클 때까지 제가 못 보고 있었네. 이 매일 교수 따기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보세요. 이만큼. 이 교수 따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교수 따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뭐 비대는 7월에 이제 뭐 2차 비대도 이제 거의 끝났는 것고 시기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당도를 열심히 올려서 빠르면은 이게 노지 비가림도 8월 말 1차 지배린 한 날로부터 120일이 수확기라고 하니까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날짜가 나올 거예요. 저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노지 비가림인데도 한 8월 말 정도가 되겠던데 지금은 방제 열심히 하시고 방제는 뭐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응애하고 총채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나방 쪽을 좀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. 이 나방 쪽을 방제를 잘 안 하시고 이 과안내 나방이 이리 날아다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과원을 잘 살펴보시고 나방이 내 농장 안에 나방이 많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게 나방약을 좀 쳐야 되겠구나. 뭐 바깥쪽에 지금 방금도 저쪽에 바깥쪽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나방 쪽에 이 방제를 처음부터 좀 철저히 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나방이 알을 썰어 놓으면은 그 벌레를 우리가 청벌레라 그러잖아. 그죠? 그 나방이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그런 청벌레가 생기고 나방을 방제를 못 했다 그러면은 과안을 잘 살펴보시고 잎이 뭐 손상되는 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청벌레 중심적으로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. 그걸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잎을 이제 손상시키는 당장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멀리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나무에 알을 썰어 놓으면은 이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나무가 이제 손상된 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. 저는 여기에 이제 교육받은 대로 충분한 것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300평에 한 15톤, 10톤에 15톤이라 그러는데 저는 15톤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도 건강하고 작년에 제가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누가 이게 잎에다가 그 연면 시비를 하는데 요소를 뭐 얼마에 한 말당 얼마에가 연면 시비를 하면 좋다 그래가 그거를 좀 제가 했더니만 잎이 락스 알죠? 락스에 옷 탈색되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더라고요. 지금쯤 잎이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 뭐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작년에 착과량이 조금 많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잎이 조금 그렇게 안 좋은 머리 당도 올리는데 제가 애를 먹었어요. 지금 올해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잎이 이렇게 좀 뭐 건강한 것 같아요. 완전 뭐 진한 녹색, 진한 녹색. 예, 뭐 제 기준으로는 뭐 좀 괜찮습니다. 뭐 괜찮은데, 여하튼 잎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방제 철저히 뭐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일주일마다 하면 한 달에 4번을 해야 되고 열흘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3번 하면 되니까 한 열흘 정도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첫째가 이제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저는 처음 교육할 때 박사님이 이 나무와 사람은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가만히 말씀 듣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박사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은 이게 이제 입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산화 탄소입니까? 이런 것을 발산하지만 나무는
산소를 우리한테 또 이래 주잖아, 그죠? 예,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인간과 나무가 같이 살아가는, 또 어떻게 보면은 나무도 사람도 물이 있어야 되듯이 나무도 적당한 수분이 이렇게 보충이 돼야 또 엽서 피해도 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물을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첫 해는 좀 그러지 못했죠. 첫 해는 교육을 제가 박사님, 여기 농진 박사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 2년차 들면서 제가 그 박사님 교육을 받으면서 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탁탁 지켜서 이렇게 물을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도 지금 식재한 이후에 뭐 죽은 나무는 없어요. 물론 첫 해 제가 물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는 거 있지만 그 뒤로는 나무를 한 그루도 죽인 적이 없고 그 죽은 적이 없다 하는 게 이제 그 충 피해로 벌레 피해로 나무의 피해로 막 잘라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잖아요. 저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뭐 좋은 거는 자랑을 하지만은 요즘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, 그죠? 그래서 좋은 거는 얘기를 하지만 또 안 좋은 거는 뭐 내가 내 안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이 이 농부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자기만의 또 욕심인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예. 뭐 여기 가까이에 있는 분이 참외 농사 짓는 분이 이제 공판장 가면은 뭐 가격이 1등부터 몇 등 이래 하면은 차등 이래 있잖아, 그죠? 근데 이제 자기는 넘보다 좀 적다 그러면 그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렇대요.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, 그죠? 예, 뭐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놈한테 치면은 막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나도 농사를 막 이렇게 잘 지으려고 하는 그런, 잘 짓는다는 것이 뭐 과한 비료, 저는 비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, 그죠? 그래서 첫째가 물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제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양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이제 처방을 좀 하는데, 요즘은 저는 그 교육받기에 관주용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연면 시비가 효과가 더 빠르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세 가지를 연면 시비하는 게 뭐냐면은 고토, 이거는 뭐 그냥 여기 파는 게 고토 보통 이래 쓰는데 고토보다 마그네슘, 농자재상에 가면 고토라 하는 게 뭐 더 빠르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고토하기 고토가 뭐지? 지금 그게 마그네슘이더라고요. 마그네슘, 그 다음에 칼슘, 그 다음에 인산가리. 오늘이 7월 28일이니까 지금부터는 다소 알이 내한테 만족하지 못할 만큼 알이 뭐 적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확해서 뭐 그냥 본인이 그 드시든지 지인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나눠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고, 그거를 키우기 위해가 지금 질소가 포함된 비료를 이게 관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수확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. 예. 예, 알은 조금 고서 조금 뭐 몇 프로 더 클지 모르겠지만 수확 시기가 분명히 늦어집니다. 지금 이제 장마가 이제 어젠가 아ren가 뭐 이제 끝났다고 기상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, 이게 장마는 끝났지만은 또 좀 있으면은 태풍이 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어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태풍 5호인지 6호인지 뭐 그게 제주도로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제가 정확히 안 봤어요. 태풍이 오면은 이게 또 이제 비도 많이 몰고 오고 시설도 이제 막 바람이 많이 부니까, 장마는 그나마 그 비만 오니까 괜찮은데 이 태풍이 몰고 오면은 작년에 흰남노 왔잖아요, 그죠? 그렇게 되면은 비도 많이 오고 막 바람도 많이 부고 사람이 이 시설에 놓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료, 칠소지 비료는 하지 마시고 여하튼 지금은 인산가리, 그다음 칼슘, 마그네슘 이런 쪽으로 연면 시비, 또는 인산가리도 관주로 뭐 좀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방제 잘 하시고, 그다음에 겨순 따는 거 아까 어디 갔지 겨순이 제가 뭐 겨순 요렇게 조그만 거 요런 거야 뭐 이렇게 뭐 큰 그런 겁니다. 아까 어디 가버린지 모르겠네. 굉장히 큰 거를 제가 놓쳐버렸는데 어디 있죠? 여기 이렇게 아이고 떨어뜨려 놔야 이렇게 이렇게
클 때까지 제가 이게 몰랐는 거예요. 예. 맨날 이렇게 순 정리하면서 본다 하는 게 떨어뜨려놔야 이렇게 나중에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은 당도가 아무래도 조금 덜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은 아까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마그네슘, 그 다음에 칼슘, 그 다음 인산가리, 연면 12 쪽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보세요. 뭐 금년에는 제가 작년에 그냥 괜히 누구 말 듣고 그냥 요소를 그냥 넣어서 해서 그냥 실패를 좀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아주 뭐 진한 녹색은 아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뭐 엄청 아직까지 잎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잎들은 더 싱싱하고,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, 그다음 인산가리 이런 거 잘 연민 시비를 하시고, 방제는 뭐 또 각자의 농장의 충 피해를 이제 봐서 일을 하겠지만 저는 응애하고 총채는 같이 일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까 나방 종류 쪽으로 하고, 간혹 또 돌려서 이제 하는 것이 여기는 참외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데는 참외를 안 하는 데는 이 벌레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온실 가루라 그러더나 온실 가루이라 그러더나 뭐 조그마한 하얀 거 있어요. 그게 뭐 미국에서 건너왔다고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. 그거 이제 오늘 방제를 했거든요. 방제를 했는데 하여튼 뭐 방제 잘 하시고, 하여튼 비료로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. 비료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과한 질소질이 들어가는 거고,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같이 이제 7월 말 접어들었는데 이제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당도도 올리고 색깔도 이제 착색도 하고 막 그런 시기잖아, 그죠? 그런 시기에 당도도 안 올라가서 막 애를 먹거든요. 저도 작년에는 뭐 초보인 상태였죠. 그러다 보니까 영농일치를 보니까 막 질소질 비료를 막 8월 말까지 줬더라고요. 그걸 참 빼곡히 막 그 달력하고 영농일치고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. 저는 달력하고 영농일치에 동시에 기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진짜 막 새카맣게 그냥 막 비료 넣는 그런 게 보이던데,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NK 비료를 넣는 게 이달 한 중순에 한번 넣었나요? 7월 20일에 넣었습니다. 20일에 정확히 그때 넣고, 이제는 질소질 비료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착과량이 과다 착과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당도는 안 올라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이달은 뭐 7월 28일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? 그러다 8월 한 중순쯤 지나면 이 당도가 막 안 올라가면은 그럼 막 비료 이렇게 하거든요. 그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착가량이 많다 싶어 가지고 막 좀 그 송이를 좀 따낼 수도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. 이미 당도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그 착과량으로 인해서 그 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. 그거는 농진청의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달 22일, 7월 22일 그때까지였는데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착과량이 많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. 그 따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당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내년에 이제 기약을 해야 되는 거고, 제가 아까 그냥 여기 이렇게 와서 그냥 한번 하나 이렇게 딱 벗기 보니까 알이 이제 색이 뭐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. 여기는 비었나요? 뭐 비면은 뭐 좀 저는 무게가 덜 나가니까 좀 보기가 싫지만 어쨌든 뭐 헐렁헐렁하면 이것도 좀 비었네요. 알수있게 하다 보니까 비면 헐렁헐렁하면은 뭐 알도 크고 뭐 당도도 빨리 오르고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습니다. 뭐 그래서 뭐 요 상태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하나 그냥 샘플 한번 벗겨 봤어요.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, 그렇습니다. 농사는 뭐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. 뭐 어떨 때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, 또 여기도 농사 잘 짓는 분들도 뭐 또
수십 년 잘 짓다가 또 한 해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뭐 제가 농사 지었는 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요 상태다 하는 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물 관리 잘 하시고, 5일에 300평당. 지금 온도가 고온이 뭐 한 올라간다. 고온이 뭐 한 35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을 좀 더 주세요. 좀 뭐 한 15톤, 300평당 15톤 하던 거 차라리 20톤을 주든지. 물이 고랑으로 많이 흘러내리면 잠시 물 주는 거를 스톱했다가 이렇게 주면 됩니다. 뭐 물 고랑 흘러내리면은 그게 뭐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, 그러면은 잠시 스톱했다가 뭐 1시간 물 폈다가 한 30분 스톱했다가 또 뭐 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땅으로 흡수가 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물을 좀 더 많이 퍼도 되는데, 그게 힘들면은 최소 10톤에 15톤 정도 물 정확히 지켜서 날짜 지켜서 주시도록 하고, 그 다음에 방제 잘 하시고, 그 다음에 옆면 시비 이렇게 하시고,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는 질소질 비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거 작년에 제가 알 좀 덜 크고 뭐 또 그거를 어떻게 뭐 공부를 제가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또 그게 당도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과한 비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당도가 과다 착과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.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작년에 수확해 보니까 막 901kg짜리가 다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튼 그랬는데, 어쨌든 질소질 비료는 그 조금 이제는 관조용이든 그 좀 피해 주시도록 하고, 그 세 가지 이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수확 시기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잎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. 잎은 이게 보면은 결국 물이 이제 부족인 것 같은데, 물을 많이 줬는데도 뭐 잎이 막 손상이 되고 그런 거는 뿌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. 뿌리가. 뿌리에서 세건 뿌리가, 잔뿌리가 이제 뭐 어떤 물이라든가 양분 이런 걸 빨아들이는데,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물을 안 주면은 뿌리가 막 이렇게 여기 있는 뿌리가 막 절로 막 물을 찾아 뻗어 나간다 그러는데, 그게 제가 공부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. 물은 자주 줘서 뿌리 주위에 이렇게 작은 잔뿌리들이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나무에 더 건강하다라고 하니까, 이게 어떻게 처음에 좀 잘못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전달이 돼가 물을 사회무식해서 물을 싫어한다 이런 쪽으로 교육이 전달이 돼 가지고, 교육보다는 전달이 누군가 뭐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안 주다 보니까, 세금 뿌리가, 이게 뿌리가 물을 적게 주면은 작은 뿌리가 캐 보면은 사 캐 보면은 요 주위에 한번 캐 보면 됩니다. 이렇게 살살 캐 보면은 아주 하얀 뿌리가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. 물을 많이 주면은. 그렇지 않으면 그런 뿌리가 별로 없어요. 결국 잎이 안 좋다는 것은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잎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사람도 마찬가지잖아, 그죠? 우리가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한 분들은 피부가 좋아요.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수분도 좀 부족하고 뭐 영양분도 부족하고 뭐 그렇겠죠. 그러면 막 피부에서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여튼 수확 시기까지 잎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. 잎이 이렇게 진한 녹색이고 칼슘제라든가 이런 거 좀 시비하니까 잎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렇게 좋더라고요. 금년에는, 작년에는 요소 그냥 너무 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봤는데, 금년에는 절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더라도 기본에 충실하셔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지, 옆에 누가 이웃지에서 뭐 한다 해서 그거 따라 하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실패 볼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또 그 토질과 내 토질이 또 다르고, 그분의 나무와 내 나무가 다르고, 모든 환경이 다른데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를 꼭 지켜서, 뭐 놈들한테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또 안 하고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, 그죠?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다 속이더라도, 뭐 하나님도 속이고 뭐 다 속이더라도 본인은 속일 수가 없잖아, 그죠?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.
지금 시간이 아까 11시 조금 지났다 그랬는데, 촬영하는데도 이게 막 그나마 나무 밑에라서 조금 그렇지만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네요. 여하튼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셔서 금년 소화기까지 잘 가시고, 당도도 좀 많이 빨리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고, 두서없이 이러저런 말씀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